그러니까 뭐냐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양.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이, 오행이 뭐냐? 오소가 아니다. 오소. 이 소자가 무슨 소자입니까? 소복할 때 쓰는데, 바탕소. 힐소, 그죠? 힐소, 바탕소, 힐소.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이 남겨준 이 오행은, 오행이라는 말은, 이 행자가 무슨 행자예요? 예? 행동하, 단일 행자죠, 그죠? 다닌다. 근데 원래 이제 큰 사전에 찾아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리지어 가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서너 놈이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이 놈이 좀 앞섰다가 저 놈이 앞섰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는 목화 토금소는 목은 나무를 말함이 아니요. 목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화는 불을 말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토는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처음부터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또 이제 이상한 논리를 간다. 제가 무슨 이상한 약 팔라고 저러는구나.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옛사람들이 말한 것은, 우리 서구의 그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물의 뭐 어떤 출발은 물부터다. 서구 철학에서, 서구의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그 불이라든지 물은 원소론적인 입장이에요. 원소론적인 입장. 소론적인 입장이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 이거 사람들이 남겨준 이 오행이라는 것은 그 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목생, 목이, 상생상극을 배우죠. 생 배우면 여러분 이제 목이 화를 생각하면 그래, 나무에다 불을 지피면 불이 다 붙는 거야. 그래서 타버리면 그게 재가 돼서 토가 되는 거예요. 토가 굳어지면 금이 되는 거야. 이까지는 돼. 원소론적으로 해요. 근데 왜 금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 85년도에 이거 처음에는 이 원소론으로 생각해요. 목은 나무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잘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금에서 수가 왜 나오느냐 이거죠. 야, 이게 금덩어리에서 이게 무슨 뭐 전기 분해를 하면 과학적으로 뭔가 물이 나온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한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연이나 물리 현상에서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하죠, 태종대. 태종대 가면 이렇게 큰 섬에 이제 바닷가 절벽에 있는데, 그 절벽 자갈마당에 가서 도대체 금생수가 뭐야 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절벽 끝에서 물이 내려오고 돌멩이 사이로 물 나오고, 이야, 저게 금생수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또 그걸 또 뭘 깨달았다고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했다니까요. 근데 옛사람이 말한 건 그걸 말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뭐냐면 천지만물은 뭐냐면 목행하고 목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춤이에요. 춤. 봄이 되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돼요? 음기와 씨앗 속에 갇혀있지 못하고 싹을 툭 틔우고 벌어져서 쭉 한쪽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오는 운동, 한 방향으로 쭉 삐져 올라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이걸 목행이라고. 그런 성질이 가장 잘 드러난 사물이 나무다는 거예요, 나무. 한 곳으로 그저 쭉 뻗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옆으로 살 굽어서 또 쭉 뻗는 게 곡직. 곡하고 곡직지물이라고 보이죠, 그죠? 모강한 경우는 곡직격이라고 배우죠. 곡직인숙격이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그 곡직지성,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을 사람은 목이라고 썼고, 여러분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는 목행이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목행.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제 애워사주를 어떤 음기가 없어서 밖으로 확 번지는 거다. 꽃이 이렇게 확 피는 거 있죠.
이런 운동이 다 뭐예요? 화행이에요, 화행. 화행. 그 다음에 토행은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 가을바람. 가을바람이 내리니 어떻게 해요? 꽃이 핀 자리에 무엇이 맺히고, 그 열매는 무르다 단단하다. 그 단단한 성질을 얻는 것을 금행이라 했던 금행. 금행. 그러니까 돌멩이, 쇳덩어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꽃 핀 자리 그 자리에 무엇의 성질을 얻어서 토의 성질을 얻어서 그래서 토가 사실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음양을 사실은 교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하라 배우죠, 그죠? 예, 중하라 배우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요? 토가 왕에서 있는 것을 가색이라고 하죠, 가색. 예? 가색격이라고 배우셨죠? 예, 그 가자가 무슨 가자예요? 예? 심을가, 예, 그렇죠. 심을가. 예, 색은 거둘색. 기운을 심고 거두고 하는 거, 통로 역할을 하는 데서 이게 가색격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금액의 단계를 얻고 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거기,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맺혔다, 그 계속 매달려 있어요. 떨어져요, 결국. 예, 떨어져서 낮고 춥고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쭉, 굴러 들어가죠. 이게 응축을 한다는 거죠. 천지 만물이. 응축을 해서, 천자문을 보면 뭐예요? 추수, 동 뭐예요? 천자문에. 추수, 동장이죠. 장자가 무슨 장자예요? 그렇죠. 감출장. 그 모습을 뭐예요? 씨앗 속에 감춰서 이렇게 딱 오그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수행. 이렇게 뭐냐면 자연의 운동은 5단계 정도의 운동적인 경향성으로 쪼개어 볼 수 있다. 이게 사람이 남겨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은 이런 나무, 불 이런 것들로서 이 자연이 구성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운동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과 운동을 시간의 운동의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또는 방향. 이것을 옛사람들이 남겨준 게 뭐냐면 오행이라는 거예요. 5단계로 다니느니라. 그래서 토는 뭐냐면 춘하 추동에 나와 있죠. 목화 금수가 그죠? 춘하 추동이잖아요. 중간에 토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뭐냐면 이 옛날 책에 보면 장하로 오는 장하. 긴 장자 여름 한자. 그래서 늦여름이에요. 늦여름. 자, 늦여름에 이루어지는 자연의 운동이 뭐예요? 늦여름에 이루어지는 자연의 운동이 자, 꽃이 핀 자리에, 봄에 꽃이 핀 자리에 여름이 무르익으면 거기에 조만한, 우리가 감나무로 보면 감이 조만한 감이 매달려요, 안 매달려요? 매달리죠. 그게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다가 형태는 다 갖춰졌는데 더 자라지 않는 상태가 와요. 더 자라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 그러면서 그 감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생기죠? 씨앗도 생기고, 맛도 생기고, 맛이 생겨나는 때다. 우리가 밥을 할 때, 맨 마지막 단계 하는 게 뭐예요? 뜸들이죠, 뜸. 뜸은 뭐예요?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불을 빼는 거예요? 하긴 요새는 뭐 쿠쿠가 한다더만. 지금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물 높이만 하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뜸을 들이죠. 네, 뜸도 다 우리가 쿠쿠에 설계되어 있겠죠. 자, 뜸을 들이는 이유.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겉은 익었는데 속이 덜 익은 상태니까. 그죠. 불을 빼고 속까지 익을 때까지 시간을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바로 밥을 퍼버리면 설 익었다 하죠. 그죠. 설 익었다는 게 속까지 잘 익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까지 이렇게 푹 익혀서 뭐예요? 단맛이 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토는 뭐예요? 맛으로는 뭐예요? 그럴까. 이렇게 자연의 운동을 보고 옛사람이
크게는 음양,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분류하기 좋게는 추나추동, 그 다음에 추나추동 다음에 가운데 이런 더 튀어나가지도 않고 더 이렇게 늦여름에 뭐예요? 녹음이 우거지죠, 그죠? 봄에는 뭐예요? 파릇파릇한 연두색 싹이 나죠. 근데 늦여름에 어떻게 돼요? 이 잎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자라요, 안 자라요? 더 안 자라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더 자라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그 상태의 운행, 기운, 이런 거를 이 사람이 토행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토행.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밖으로, 씨 속에, 음기 속에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쭉, 우리 물총 있죠, 물총. 물총처럼 쭉 한 곳으로, 쭉 압력이 약한 곳으로 쭉 머리를 내미는 요 놈이 튀어나가면 뭐냐면, 이게 튀어나가는 게 영어로 뭐예요? 보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프링. 갖춰져 있지 않고 이렇게 탕 튕겨 올라온다, 이렇게. 가을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톰하고 또?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폴이 뭐예요? 폴이 뭐예요? 떨어진다. 그 추나추동에 다 써놨잖아요. 그렇게 밑에 뭐 음기소에 갇혀있던 쭉 삐져 올라오는 요거는 뭐냐? 목이고. 도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뭐예요? 금, 그죠? 밑으로서 매달려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래서 뭐냐면 목과 금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방향 차이에. 기어 오르면 목운동이요, 목행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금이다, 이거 금. 음양이 따로 어떤 사물로서 물론 어떤 성질이 드러난 걸 파악할 수 있지만, 음양이라는 것이 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낮이 오고 난 뒤에는 뭐가 오고, 낮 다음에 뭐예요? 밤 다음에는 이렇게 밤낮 주야 오메가 이렇게 쉼 없이 돌아가는 것이요. 콧구멍에서 숨을 내뱉는 것은 무슨 운동? 음운동, 양운동? 양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 쪽 빨아마시는 거는 음운동. 그죠? 예. 그렇게 콧구멍이 음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 나가는 놈은 양운동이요. 삼켜드리는 것은 음운동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음양이나 오행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느냐? 동작, 시간, 운동의 경향성,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 자, 이걸 왜 쓸데없이 또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그 까닭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까닭을 안다는 거는 원리를 안다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만 실관에서 많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자 내에 요유가 있으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거 금극목인데 가만히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묘유충이라고 나오지. 이기고 지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이 목을 이기니까, 이게 목이 나쁜 모양의 어떤 현상이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과 금이 뭐예요? 이런 원소와 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원소와 사물이 아니면 뭐예요? 운동이란 운동. 그렇게 자축인묘라고 하는 게 묘가 뭐예요? 사양지처잖아요. 사양지처. 자, 1양, 2양, 3양, 4양. 그죠? 사양지처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양이 뭐예요? 음을 충분히 뭐예요? 밀쳐낸다는 뜻이거든요. 밀쳐낸다. 그 밀쳐내는 운동이 이렇게 양운동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운동성이 확보되고, 요걸로 그대로 싹 에워 싸는 거잖아요. 그죠? 벌리고, 오므리고. 한 두 가지 동작이 가해지는 직업이나 분야에 그 사람의 직업 특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를 갖다 강약론으로 금극목 했으니까 묘는 못 쓰고, 또 묘에 해당하는 육친이나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다 발생하는 게 뭐예요? 옷을 뭐예요?
세워서 입혔다가 도로 뭐예요? 베꼈다가 건물을 세웠다가 도로 뜯어서 뭐예요? 허물었다가 그게 건축행위, 장식행위, 인테리어 행위, 디자인 행위 이런 것들이 저기에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놈을 어떻게 해요? 발 딱 세웠다가 이게 그 첩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묘유술 중에 이자봉하면 인수로 인연하여 보고 이런 나오죠. 이게 뭐 격도 아니고 뭐 무슨 논리가 다 있냐. 이게 접근하는 어떤 논리나 형식이 아까 보면 묘사서술이라 했죠. 묘사서술. 예. 그게 궁극은 물론 기중론을 다시 다뤄야 되겠지만 기중만을 가리는 어떤 것으로서 사주해설에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기중론은 어느 정도 전제해도 돼. 예. 그 사람이 뭐냐면 제한받고 있는 인자, 운명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인자를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자유스러운 해석은 처음에 이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지 못하면 또 금극목하는 게 또 묘유충하고. 그게 한마디로 이제 생각의 틀로 여러분이 확 굳어져 있으면 그걸 갖다 정말로 바꾸기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요, 차라리 막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온 사람이 더 좋다니까. 격용론 막 실컷 공부해가지고 막, 예. 어느 한 97년도니까, 10몇 년 전에 어느 나이 연세 지긋한 분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물론 시간을 순서를 들여놨지만, 저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시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듣자 하니까 하여튼, 이게 묘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 찾아왔는데, 이분도 대학 교수님 출신의, 이제 명리 공부를 한 5, 6년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보일락 말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이러면서 거의 그건 70 다 된 노인이, 70 넘었죠. 노인이 이렇게 내놓으면서 제 팔자의 용신이 뭡니까? 그래서 글쎄 옵시다. 제가 이러면서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용신을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신은 잘 모르겠고, 사실 알죠? 격용론이 원하는 정답은 제가 진짜 정확하게 왜 이 팔자 이게 용신이라는 건 제가 다 아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나가면 이분이 납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삶의 내용을 살고, 앞으로 말년은 이렇게 살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다 이거라요. 그럼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격용론이 없어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갖춰져 있는 어떤 조건, 환경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이 밤새 거기서 찾고 찾은 길이 뭐다는 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섬마을에, 섬마을에, 야자수 들이우는 섬마을에 타잔이 되는 타잔이. 하면서 막 그냥 팬티, 그죠? 타잔 팬티 입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사는데, 타잔의 꿈은 뭐냐면, 이 멋진 사자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죠? 멋있게 그냥, 이 나쁜 놈들을 그냥 물리치고, 맨날 그걸 꿈꾸는 게요. 꿈을 꾸는데, 이 서면에 애석하게도 뭐냐면, 사자가 안 살아.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타잔이 뭘 하고 있냐 보니까, 뭘 하겠어요? 사자를 끝까지 찾아다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다닐까요? 그게 물고기.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더라. 왜요? 왜 사자와 물고기 둘 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다녀요? 없으니까. 그래, 바로 사자가 없으니까.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요 그림을 왜 드렸냐면, 이게 뭐냐면, 이 타잔의 뜻이 뭐냐면, 타잔의 뜻이 청간과 같다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청간. 청간의 방향성, 지향성, 추구하는 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갇혀있는 바다와 섬은 지지와 같다. 그 땅지자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청간적인 요소가 추구하는 경향성이나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환경적인 조건이 제한되면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이란 뭐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왜곡된 모양을 잘 묘사해 나가고 설명을 붙이고 그 속에서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 역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뭐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다는 거죠. 그런 개념의 그 접근이나 생각 전환은 안 하고 뭐 언제면 좋을까요? 뭐 토가 오면 좋겠습니까? 화가 오면 좋겠습니까? 금이 오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왕 공부하려면 막 격을 갖다가 막 죽자사자 팔아니까요. 죽자사자 팔면 와 선생님 올해는 미치겠습니다. 왜요? 올해는 20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평상시 5, 60억을 벌어야 되는데 20억밖에 못 벌었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 뜯는다고 올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그럼 우리가 제가 이거 뒤에 붙여줘요. 죽고 싶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애가 그 쪽박 차는 마음하고 똑같은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기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더 재산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이 와도 목화, 토금수, 운을 다 지나가면서 수운이 제일 안 좋은데 수운에 20억 벌었고 나머지는 다 50억씩 벌었다 이래요. 뭐야 용신이 뭐예요 도대체. 목도 용신이고 화도 용신이고 토도 용신이고 금도 용신이고 막 어제도 좋은 날 오늘도 좋은 날 내일도 좋은 날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 목화 토금수 다 와도 별 볼 일 없고 별 없고 최고 대원 만났을 때 겨우 전세방 반반한 거 하나 얻었을 때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운의 호불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격에 있는 격. 근데 이 격이 아까 제대로 된 격은 물을 일이 없다 했죠. 다 박격이라 했죠, 박격. 그래서 이 박격의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가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업을 하려고 좀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부터 훈련시키느냐면 천간을 아예 지워버립니다. 천간을 아예 지워버리고, 자, 이런 팔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자가 있고, 촉이 있고. 자, 천간은 모르겠고,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 직업적 특성, 행동적 특성은 뭐겠냐. 선생님, 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팔자를 봐요? 섬나라 타자만 알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죠? 전부 다 말 아니다 표정이신데. 씨,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팔자 해설하라고.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모델로 제가 써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지지에 이걸 연으로 치고, 시로 치고, 연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자, 이런 팔자의 지지 환경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직업적인 특성을 말해보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야, 저놈이 갑인일주인지도 모르겠고, 무인일주인지도 모르겠고, 경일지도 모르는데, 격도 없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팔자 분석을 하느냐. 여러분이 사실 이제 이 학문 하시면서 이 학문이 사실은 이제 자연학이거든요, 자연학. 그러니까 자연의 뭐예요? 운동, 방향성 이런 것을 무엇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연에서 문자로 정리해놓은 거죠. 정리했는데 뭘 정리한 것이다? 원소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됐죠? 그러면 자, 자시, 축시가 되면 눈이 시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왜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천재반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시, 축시가 나면 누구라도 뭐예요? 시력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눈앞에 보는 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생각을 많이 해요? 행동을 많이 해요? 자, 생각이 정신적 측면의 운동성이 강화된 환경이구나. 그죠? 자, 그까지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인지묘시는?
인신명심은 이제 해가 서서히 떠오르거나 환해지는 운동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뭔가 일을 꾸미는 시간대예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채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채비를 하는 그런 동작이나 기운이 이 사람은 강할 것이다. 그죠? 자기가 올라탄 모에는 무슨 일? 보트를 합시다, 보트. 이 보트는 어디로 가고 있다? 자축인묘로 가고 있다. 그죠?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자축이. 천천히 가잖아요. 이렇게 행동적인 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면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의 일에 가담하고, 그 다음에 채비를 하고 꾸미고 하는 설계, 계획, 기획, 디자인, 이러한 행위를 하는 분야에 자기는 인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요인자가 좀 더 그 사람의 삶의 형식에 영향을 많이 준다 본다면, 주로 정신적인 일은 뭐예요? 교수직, 연구직, 종교 철학. 하다못해 이분이 이 무대를 재물 창고로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환한 곳에서 장사파를 벌려 할 것이다. 좀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화가게 주인. 그죠? 그런 식으로 실내, 그러니까 낮에도 뭐예요? 실내에다가 불을 밝혀놓고 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격이 잘 짜여져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교수직. 그 다음에 국가 연구조직. 그죠? 더듬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연구거든요, 연구. 근데 여인을 좀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왜? 천재반. 바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접근법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항상 명조를 적자마자 천간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천간을 딱 이렇게 딱 종이로 덮어버리고 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노는 골목이나 구석은 어디겠구나. 그러면 격이 잘 짜여졌다면 교수직일 것이요. 교수직이요, 정부기관의 연구직일 것이요. 그 다음에 격이 잘 못 짜여졌다면 장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대낮에도 실내에서 불 밝히고 하는 당구장 만화방일 것이다. 새벽에 채소장사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뭐예요? 여는 시간적으로 뭐예요? 멀리 있는 과거, 그죠?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갈 것이다.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뒷날에 건축 행위를 하거나 장식, 디자인, 인테리어를 하는 곳에서 뭘 할 것이다. 이것을 인성으로 쓰는 사람은 임대업을 할 것이요. 그죠?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그것에 관한 유통을 할 것이다. 관성으로 쓰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해돼요? 네. 이게 천재반의 가능성인데. 수만 보고 딱 저기. 그렇죠, 바로 저겁니다. 신신미자라는 건 그래가지고 신신미자는요 적을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남자냐 여자냐 조금 이따 다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여인이 신을 안고 왔다는 것은 신자진이나 뭐 삼합의 결과음이나 운동이 무엇을 무르지어요? 수는 뭘 만들어요? 요 가운데 요 찌자자 끼어 있죠? 자, 찌자자 끼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예요? 더듬는다 했죠? 자, 더듬는 행위나 기운을 상대방으로부터 촉발시키고, 내가 그런 행위에 가담하든 더듬든 그런 행위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인자가 이미 발생해 있죠. 자, 그런 사람은 무조건 사랑의 왜곡이 있다. 뭐 상관 있고 정관 있고 뭐 있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애정의 왜곡이에요. 애정의 왜곡. 애정의 아픔. 당연히 발생하죠. 나는 안 더듬는데 쥐가 더듬어가지고 그래 됐다 이거라. 근데 쥐가 더듬었든 내가 더듬었든 어쨌든 신자의 동작과 기운이 어디에서 발생해요? 그 신자의 운동성 속에서 발생하잖아. 그런 사람은 볼 것 없이 무조건 여인은 애정의 왜곡,
이 남자는 뭐냐면, 애정의 왜곡은 겪거나, 이 신자로 채운다면, 이제 신신미자, 예, 미자는, 자, 예, 신신미자. 자, 예.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그 운동의 결과물이 양으로 가요, 음으로 가요? 양. 크게 봐서, 큰 대음량으로 봐서, 목화는 뭐에 속하고, 만물이 발신하고, 만물이라가 고개를 치게 된다면, 금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울에서 싹 뛰어들어가잖아요, 구멍으로. 그러니까, 신자진 사유축은 그 운동이 어디로 가고, 신자진 사유축은 음운동을 하잖아요. 큰 대운동으로 볼 때, 음량으로 볼 때. 그죠? 그렇게, 음운동을 가는 인자가 많다는 것은, 남자가 몸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양기가 더 많이 뿌려졌잖아. 그러니까 양기가 더 많이 뿌려진 사람이 음의 기운을 이렇게 쭉 에워쌌다는 것은 애정의 왜곡은 겪더라도 여인의 덕을 쉽게 본다, 어렵게 본다. 음기를 채웠으니 여자 덕을 보고. 이해돼요? 여러분이 사실 지금 아직 지금 진도 중간에서 팍 뛰어넘어 그런데, 뭐냐면, 팔자를 반학할 때 여러분들에게 연월일시의 간지의 인자, 즉 연월일시의 간지 구성은 일단 인자를 위주로 여러분들 해석해 나가는데, 이 연월일시 이전에 부여된 게 뭐, 여러분 대운을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눠요? 대운은 양대운, 음대운을 어떻게 쪼개죠? 남자와 여자, 그죠? 그렇게 연월일시 이전에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간지를 써먹는, 동일 간지라도 써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써먹는 운이 있다. 누구든지. 인간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정대운이 가죠. 고정대운. 고정대운이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을정신계요. 고정신계요. 자에서부터 해가 고정대운이란 말이에요. 고정대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동작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 안 하시니까 말도 아니다 이러는데 대운 뽑는 것도 안 배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이미 어린 놈이 이 세상의 모양을 갖추어서 이 옆으로 놀아도 보드럽고 유연하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요래 커오르는 요 모양이 뭐냐면 자연의 운동이 을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소년의 1살부터 20살까지는 이미 그 사람 대운이 을대운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미. 왜? 인간이기 때문에. 개소 양말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개는 더 빨리 자라죠, 그죠? 개는 을운이 더 짧겠죠? 1년만 커도 벌써 큰 놈 되잖아요. 그래서 장정이 돼요, 장정. 어깨가 벌어져서 장정에 이르기, 장정정자죠. 장정 어깨가 딱 벌어졌다는 거예요. 심장에 더운 기운이 터져 나와가지고 자기 모양을 딱 갖춘 상태. 그 입영장정 여러분, 내가지고 논사훈련소 가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충 20살 전후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요때부터는 정대운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대운. 그러니까 20살부터 약 30대 후반에 40대까지는 다 성질이 어떻게 해요? 급해요, 느슨해요? 다 화대운을 받고 있잖아. 그죠? 불의를 보면 잘 참으면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리고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이 고정대운을 다 쓰고 있는 화운동이에요, 금운동이에요. 화는 설치는 거고. 그죠? 열받쳐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금운동은 뭐예요? 이제 단단하고 굳고 진지해지는 거예요. 네.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사살 움직이죠, 사살. 그죠? 사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허리가 서서히 굽혀지면서 뭐예요? 이제 몸이 이제 줄어들고 행동도 크게 위축이 되죠. 그죠? 이 상태가 뭐예요? 그래, 수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고정대운이 이미 쫙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가야 될 길을 조금 더 세분하면은 뭐 자부터라면 자부터. 자는 뭐예요? 기자자 이게 뭐예요? 씨앗자자죠. 그죠? 씨앗이니까
사람 몸 하나가 생겨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불알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그죠. 기억이 조금 그죠. 아싸마죠 그냥. 분명히 내가 어디 굴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뭔가 그래 뭐 하여튼 뭐 계속 움직이는 다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타있다 이래. 딸랑딸랑 하면 타이다가 뭐예요? 씨앗 상태. 이게 자대운 그 이미 인간은 뭐냐면 자대운의 아버지 불알 속에 있을 때 자대운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 뱃속으로 쫙 올라오면 뭐예요? 축이 돼, 축. 그죠? 축.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오면 인대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죠? 예.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자축의 영향을 다 받으니까 유연하고 작고 몰랑몰랑하고 그죠? 물컹물컹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미 자대운부터 해대운까지도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운이 다 그러하고 자, 저 초년에 뭐예요? 재운이 왔다. 예.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부유한 환경에서 경제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뭐예요? 직접적인 경제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실제 행위는 뭐예요? 공부하러 다니고, 그죠? 익히고, 배우고, 이거잖아. 부잣집에 난 놈이나, 가난한 집에 난 놈이나, 그죠? 다 공부하고 자기가 새로운 걸 익히는 그 동작이나 기운에 영향을 받는, 그거 다 을대운이라는 거예요, 을대운.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제한받는 인자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팔자를 봐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봐줘라. 이게 사람을 봐줘야 선생님이 돼요. 팔자를 봐주면 쟁이가 돼요. 물론 팔자도 잘 봐줘야죠. 잘 봐줘야 되겠지만 사람을 봐라.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봐줘야 사람을 이끈다는 거예요. 팔자를 봐주면 뭐냐? 맨날 맞네 틀리네 무슨 병 하네 이러면서 싸울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먼저 보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한받는 글자나 인자 똑같은 글자 쓰더라도 자 여러분이 이제 아까 천재반인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이 팔자에 이 대운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자축 대운을 지나가고 있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진사 대운을 지나가고 있다. 자, 이 사람 두 사람의 근무지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축대운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곳이든 좀 고요하고 변화가 없는 곳이겠다. 안 그러면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겠다. 이게 이제 천재반. 네. 일주도 없고, 그죠? 남자, 여자도 모르겠고, 격도 모르겠는데, 이놈이 이 대운을 지나갈 때에는 변화가 많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부지런히 움직여 돈을 벌고 있다면 필시 야중의 유흥이구나.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밤중에 뛰댕겨서 돈을 버는 건 뭐냐. 야중에 밤중에 돈 버는 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자대운 초입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직을 했다. 자,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한 20년을 어떻게 해요? 거의 큰 변화를 겪지 않고 내부적으로 부서 변동이라든지 분야의 변동을 좀 겪더라도 직업 전변을 역동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요 중학거든요 직업 전변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대운이 무엇에 갇혀져 있으므로 이런 자나축 인간이면 누구든지 자시축시의 동작이 둔화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요걸 알았으면 이건 바로 천재만은 더 바로 거저먹는 거잖아 이게. 진시가 되면 그렇죠. 진시가 되면 아침 7시에서 9시가 되면 자 누구든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곳저곳을 왕래하고 자빠져 누워 자려고 해도 뭐예요? 햇살이 비쳐서 즉 동지에도 뭐냐면 해는 언제 뜨느냐? 진시초에 떠요.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도
동지도 뭐냐면 진시초에는 해가 떠버린다는 거죠. 해 뜨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이렇게 수그리고 조용히 있을 수 없고 소란법석 주변에 바쁜 사람들의 변화 과정 속에 나도 같이 엮여 있다. 그래서 4거리 이상 5거리 골목에서 이놈 저놈 오고 가는 것을 수없이 쳐다보면서 하마 용델라나 용델라나 하면서 물고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다. 이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직장 전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활동 무대가 뭐예요? 이곳저곳을 넓게 쓰는 무대나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생활 양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힌트를 이미 먼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남자, 여자가 쓰는 법이 다르다,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쓰는 신자를 똑같이 신미자, 이거 쓰더라도, 남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땅바닥에 의미가 많이 갖춰져 있죠, 그죠? 남자는 뭐냐면 그렇게 신자진 사유축을 만나면 그 글자의 운동의 결과물이 어디로 가요? 금운동, 수운동으로 가니까. 과정이 어쨌든 간에 몸이 양에 속하는데 음을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의 왜곡은 겪었으나 여인의 덕을 볼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 여인이라는 것이 꼭 배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이런 논리가 중요하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천재반, 이제, 화실의 천재반을 가버립시다. 이 자대운에, 남자 임일주가 물으러 왔고, 여인 임일주가 물으러 왔다. 이거. 그러면 자가 뭐 육친상으로 뭐예요? 육친상으로. 급제잖아요, 급제. 급제 양인. 네. 급제 양인에, 그죠? 자, 양인은 무엇하고? 기본적으로. 죄를 깨뜨리고, 죄를 주워 담고. 죄를 깨뜨리죠, 그죠? 자, 그럼 두 남녀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다가 나무 돈을 빌려서 이제 뭐냐면 사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에게 심한 송사나 시비까지를 만났는데, 저 두 사람 중에, 자, 교도소에 누군가 한 사람 가야 한다면 누가 갈까요? 자, 법적으로 책임을 다 질 수 없어가지고, 네? 그럼 이 남자 1번, 여자 2번. 자, 남자는 무엇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을 쉽게 강구하고, 음을 만나면, 그죠? 음대운을 만나면 쉽게 강구. 자 자체가 육친적으로 당연히 겁제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갈 뻔한 거야. 근데 누님이 돈을 어떻게 변호사비를 마련해가지고 싹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냐면 교도소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의 판단을 무엇으로 한다? 남자냐 여자냐. 여인은 뭐예요? 이미 몸이 음에 속하고 겁제를 만나서 이래저래 탈이 많이 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뭐예요? 음의 환경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 없겠다? 네. 이게 이제 천재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논리를 이제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 마찬가지죠. 자, 여인이 신신 또 이제 끝까지 이제 이거 물고 들으신다. 오늘 계속 씹히는 거예요. 신신미자의 땅이 뭐예요? 이건 사실은 이게 너무 논리로 이제 여러 개 다양하게 다루면 또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하나의 두예요, 신신. 자, 이 땅이 둘이라 하면 뭐예요? 음이 둘이요, 여인이 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여인은 어떤 행위냐면 수태와 생산, 출산 행위를 하잖아요. 수태와 출산 행위를 두 사람이 하였으면 부나 또는 조부에 두 엄마나 두 할머니를 두는 그런 환경 속에 인연하여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 그런 환경이 아니면 본인이라도 뭐예요? 두 남자를 두어서 인연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거죠. 두 짝이죠, 짝배짝이죠. 그죠?
그런 것이 뭐냐? 일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부여되어 있죠. 네. 그러게. 그 다음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그 원진, 이건 아시잖아요, 이미. 자, 일시가 상충하거나 원진하면, 그죠? 자식을 얻으면 자식 자리와 배우자의 자리가 조화롭지 못하니 부부간에 좋았다 미웠다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겪는다. 이게 원진은 눈을 흘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눈을 흘기는 행위가 발생한다. 또 오랫도록 있으면 꼴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간과 격을 가지고 격을 취해내고 오행강약을 취해내고 뭐 이게 논리로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양이라면 이걸 분석하는 틀은 된다. 그러나 더 많은 설명을 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설명. 그러니까 천간 없이도 이 사람이 가진 운명적인 특성 중에 몇 가지를 이미 다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캐치해놓고. 그래놓고 일간을 싹 적게 보면 바로 보인다니까요. 아하, 을미일죽이구나 이러면서 두두두두두. 정미일죽이구나 두두두두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템포 좀 그렇게 조금 쉬었다가 또 이 부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